오늘은 이제 1월 둘째 주 미국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을 좀 5개 정도 꼬아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5개 꼽아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종목이 여기 껴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이자 천연가스까지 이번에 같이 편입했는데 좀 디테일한 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TD 시넥스라는 AI 인프라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로열티 파머, 이거 제약바이오 기업이고요.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이렇게 항공주들까지 좀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죠. 요즘 항공주 흐름이 좋아가지고 여기 좀 같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최근에 원전주들을 다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 주가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 꾸준히 조금 하다가 최근에는 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별적인 이슈 좀 나와주면서 전에 매물대 돌파하는 23%대까지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개별 이슈가 좀 상당히 좋은 게 나왔어요. 미국 내 최대 원자력 발전소 운영업체입니다. 일단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애초에 원전 기업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이 67%로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천연가스랑 석유가 25% 정도, 그리고 신재생이 한 8%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 캐파가 한 22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요거는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막 떴던 적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떴던 이유들이 다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요때가 아마 그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랑 20년 동안 전력을 공급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요때 아마 이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워낙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충당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선택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SMR 혹은 원전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된 이제 공급 업체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점 계약 체결이다.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라는 그런 이슈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때 내용을 보면은 쓰리마일 섬의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2028년도부터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사고 때문에 폐쇄된 원전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좀 정비하고 수리해가지고 재가동 다시 돌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원인은 미국 최대 천연가스 발전 업체 중에 칼파인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기업이고요. 이 천연가스 발전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6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근데 이 칼파인을 인수하는 게 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냐? 일단은 미국의 최대 천연가스 발전 업체이기도 하고 칼파인을 인수하게 되면은 기존의 원자력으로만 가져가고 있는 캐파가 한 22기가와트 정도 됐었는데 칼파인을 인수하면은 총 전력 발전량이 35기가와트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원자력으로만 캐파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까지 이제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총 발전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최대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1등 발전 기업으로 이번 칼파인 인수로 인해서 등극을 하게 됐고요. 이런 점이 주가의 상방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PJM 비중이 70%였었습니다. 그러니까 PJM 비중이 너무 높은 구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PJM이 뭐냐면은 미국은 주가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에너지를 좀 전력망을 가지고 있는 주들이 다 구분이 되는데 이 PJM 같은 경우에는 동부 그리고 중부 이쪽에 전력망을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PJ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부랑 중부 쪽에 대한 비중이 한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비중이 너무너무 높은 상황이었었고 너무 의존도가 이쪽이 높다 보니까 그게 좀 하나의 리스크로 좀 편입이 됐었는데 이번에 인수한 칼파인 같은 경우에는 에콧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콧 그리고 카이소
네, 여기 이 두 군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발전 전력망이 PJM이랑 그리고 이걸 에콧이라고 있나요? 에콧 그리고 카이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의 전력망이 있고 PJM이 동부랑 중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에콧 여기가 이제 텍사스 쪽 텍사스를 담당을 하고 있고 카이소 여기가 이제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각자 담당을 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칼파인을 좀 인수를 하면서 지역적으로도 다양화됐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 매출 다각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미국 연방조달청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8억 4천 달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칼파인을 인수를 하면서 C&I, 그러니까 상업이랑 산업 고객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수 이후에는 90%가 이제 고객이랑 그리고 그러니까 상업이랑 산업 고객 쪽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고객이 상업이랑 산업 쪽의 고객이면은 일단은 좀 그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요에 대한 변동이 낮아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어떤 앞으로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일단 1등 기업으로 올라섰다라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 좀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세를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빡 뿜어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시세를 더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천천히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TD SYNNEX라는 기업인데 TD SYNNEX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TD SYNNEX는 미국의 IT 유통 그리고 솔루션 애그리게이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 IT 제품,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유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솔루션이나 보안, 네트워킹, 서버 같은 데이터 센터 기술도 제공을 하고 IT 컨설팅이랑 공급망 관리 서비스도 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좀 그 IT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뭐 컴퓨터나 서버, 뭐 네트워킹 장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제품을요 제조사들, 뭐 예를 들면 델이라던가 HP 이런 그런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받아요. 그런 제품을 받아가지고 소매업체나 기업한테 판매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유통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솔루션 애그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유통을 받아서 판매만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유통이 아니라 일단은 받아가지고 여러 IT 제품하고 서비스랑 이런 것들을 좀 고객 맞춤형으로 고객이 요구하면 그 맞춤형으로 좀 조합을 해가지고 좀 판매를 하는 네, 그런 역할도 같이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고객이 우리 회사에 맞는 IT 솔루션 좀 이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그 TD SYNNEX가 이 모든 필요한 제품이라던가 솔루션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보안 그리고 뭐 데이터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TD SYNNEX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 25년에 AI 데이터 장비에 대한 수요는 강세를 유지할 거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뿐만이 아니라 2단계 클라우드나 기업 시장에서도 수혜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T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2차 기업들, 그러니까 TD SYNNEX 같이 IT 솔루션을 이렇게 통합하고 유통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통기업도 IT 유통기업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D SYNNEX를 하나의 어떤 좀 이제 탑픽으로 좀 뽑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TD SYNNEX도 보시다시피 전고점 돌파
를 했나요? 네, 전고점 돌파를 했거든요. 9%, 10% 가깝게 시세가 한 번에 빵 났는데 이 이유가 일단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가이던스가 EPS가 3.05달러였었는데 실제로는 3.09달러 발표가 되면서 가이던스 상회했고 실제로 이런 수요가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주가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액이나 그리고 순이익의 증가율 자체도 두 자릿수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EPS 증가율도 거의 10% 가깝게 올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막 좋은 기업은 아니었었는데 좀 실적이 이제 개선되고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은행들의 의견 자체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로열티 파머라는 기업인데 로열티 파머는 좀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특이해요. 네, 그래서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을 하고요. 그 대가로 해당 의약품의 판매 수익에 대한 로열티를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로열티 파머가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처럼 어떤 뭐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업화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당연히 같이 수혜를 받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인데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직접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로열티 확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유망할 걸로 예상을 하는 그런 어떤 신약의 특허권을 사전에 인수를 합니다. 사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인수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한다. 판매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로열티 일정 이전에 계약을 했던 일정 수준의 뭐 3%일 수도 있고 2%에서 한 5%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로열티를 이후에 판매하게 되면은 그 판매 수익에서 로열티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5개 이상의 상용화된 의약품 그리고 10개의 개발 단계 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거는 좀 장기적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바뀌게 된다. 로열티 퍼센테이지대로 따박따박 현금을 받게 된다라는 게 긍정적인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특허가 한 20년 정도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10년에서 20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짧으면 10년, 그리고 보통 한 20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특허가 만료되거나 그러니까 신규로 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좀 파이프라인이 안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특허가 만료되거나 혹은 뭐 제네릭 이런 의약품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신약이 특허를 계약한 그런 신약이 잘 안 팔리게 된다. 그리고 뭐 경쟁자가 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좀 리스키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마찬가지로 로열티 파마도 한 12% 정도 급등을 했는데 얘도 전고점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외부 관리인인 RP 매니지먼트 LLC를 인수했다라는 내용인데 외부 관리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이전에는 관리 대행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관리 대행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부 업체에다가 이 RP 매니지먼트 LLC 여기에다가 LLC에다가 좀 맡겨가지고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너네가 이것 좀 해줘라고 이제 맡기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아예 이 LLC를 인수를 해가지고 좀 본인의 수직 계열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주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이제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 여기서 비용 절감되는 돈이 꽤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전망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꽤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매출액 증가율도 나름 괜찮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10%, 12%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EPS 증가율도 사실 새롭게 뭔가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조금 안정화를 찾아 나가는 단계고 한번 좀 실적상의 펌핑이 한번 쫙 와주려면은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좀 진행 단계에 있는 그런 어떤 의약품이 상업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잘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더 아마 주가는 더 이렇게 펌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좀 많이 빠져서 주가의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의 규모 자체가 안정적이긴 한데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뭐 LLC 인수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어쨌든 뭐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본업단에서 뭐 파이프라인이라던가 뭐 특허권이라던가 이런 쪽에서의 모멘텀이 좀 있어야 추가적으로 확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델타랑 유나이티드. 네, 델타랑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항공주들 한 달 전인가? 그때 항공주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강달러 기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항공주들이다. 미국의 항공주들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세 종목을 델타랑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 이렇게 세 개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이번에도 시세가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8%대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좀 위치를 했고 근데 윗꼬리가 좀 달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좀 그 산불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데 단기적인 노이즈로 이 산불 리스크가 작용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기도 써놨는데 LA 산불로 인해서 여행 변경 수수료 면제를 연장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LA에서 산불이 좀 크게 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LA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으로 관광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요자들이 좀 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환불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기간을 연장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거는 당연히 항공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관광 산업 측면에서 이제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은 단기적인 노이즈로는 작용을 할 수 있겠다. 다만 장기적으로 추세를 바꾸기에는 좀 단기적인 걸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델타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1등 규모의 항공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항공 트래픽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계속 좀 국제선 승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출의 성장세를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소비 심리 지수 자체도 좀 탄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여객 트래픽 국제선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를 할 걸로 현재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분기 영업 실적이랑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가이던스 상으로 한 10%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하락이라던가 최근에 에너지 가격, 그 석유 가격이 이전 뭐 코로나 때 그 이후로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좌석, 좀 비싼 좌석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좀 높은 수익성을 기대를 한다라는 그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에서 가지고 온 건데 강달러 상황에서는 미국의 항공주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이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어쨌든 항공 연료도 달러로 사잖아요. 근데 달러가 이렇게 좀 강해지면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연료 구매하는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좀 적다라는 것들 그 국제선 수익이 좀 증가할 수 있고 운영비도 경쟁으로 좀 경쟁 우위에 좀 점하게 된다라는 것들 이거는 뭐 델타뿐만이 아니라 뭐 아메리칸이라던가 그리고 유나이티드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순이익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흑자 전환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단에서의 뭐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부근인데 항공사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뭐 이슈가 해소가 된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보잉이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계속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파업을 하니까 이 비행기가 제대로 못 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 파업이 끝났죠. 그러면서 정상화가 됐고요.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들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뭐 델타랑 비슷한 구조적인 요인들이어서 지금 보시면은 아메리칸도 그렇고 유나이티도 그렇고 델타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기업만 뚜렷하게 혼자만 가고 이런 구간이 아니라 항공주들의 전반적인 매출이나 실적의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주가의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봄까지 항공편에 전부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스타링크 적용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유나이티드 쪽으로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매출이나 실적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실적 전망치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평가들 자체도 좋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산불 관련한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조정 시 좀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제거되고 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좀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복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